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큰 시장이죠.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면서 아이디어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이슈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괜찮은 건지에 대한 포인트 하나, 그리고 이제 내일 정규작에 소화하게 될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할지, 그리고 강해지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수급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은 보합 정도 흐름입니다. 안도해도 되는 건지 한 번 더 체크를 받고 싶어요. 정말 사실 완전 무근인지 아니면은 실수로 일부 불량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봐야 되는 건지 이 점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방안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삼성전자만의 이 글로벌 전략 회의도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또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주가의 경우는 보합권에서 우려감과는 달리 좀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 보아서 크게는 너무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요 사업 부분별로 이 하반기 경영 전략을 논의를 하는 글로벌 전략 회의 일정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반도체 사업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먼저 수장도 교체를 했는 상황이고 또 지난해의 경우는 반도체 사업 자체가 이 적자로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부분에 따른 어떤 개선에 따른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잠시 살펴보니까 일단 참석 인원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뾰족한 해법을 찾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더 앞으로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효과적인 개선책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오히려 기대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뭐 HBM이라든지 또 파운드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렇게 전략 회의들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전망이라든지 또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또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뭔가 잡음들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고금리라든지 고환율이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번에는 뭔가 뚜렷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메모리 수요 회복에 따른 어떤 판매 전략에 대한 변화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어떤 경쟁력에 대한 제고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린 또 우려감보다도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좀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그 기대가 크신지 그러면 주가에 반영될지 궁금해요. 이러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반면에 오늘도 SK하이닉스는 승승장구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이런 일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크고 주가도 하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하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좀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좀 더딘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또 어떤 시장에 따른 분위기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순환매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SK하이닉스가 달려왔다면은 뭔가 또 개선 방안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삼성전자로 또 시선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경우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더딘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 덜 달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진 점에 대해서 조금 더는 초점을 맞추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정리하면 포인트로 6월 마지막 주 그리고 7월 넘어가면서 보시는 이 포인트는 반도체에 대한 주도력, 주도 섹터임은 맞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포커스라고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순환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순환매의 끝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눈높이가 더 높아져서 레벨업이 된 시점이라고 일단은 잡으면 될까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달려갈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하반기에는 기대거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더 기대거리는 높긴 하겠지만은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도 역시나 하반기에는 뭔가 이 그룹 자체 내에서 이 반도체 사업에 워낙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오히려 SK 하이닉스랑 달리는 새롭게 주목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는 뭔가 부재한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면 하반기에 오히려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좋지만은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 또 어떤 주가의 위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볼 수 있는 시기 네. 이렇게 순환매 포인트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는 언제나 궁금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저희 반도체 힘주어 이야기한 지가 꽤 됐는데 오늘도 이야기를 이 포인트로 시작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삼성전자 위주로 좀 봤다면 SK 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엔비디아에 따른 출렁거림, 선 반영됐다, 엇갈린 거 아닌가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어제 오늘 갭 동반해서 양봉이 길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티 쪽에서는 35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가수급상으로 외국인의 컴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적인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지, 또 이제 엔비디아 연례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최근 조정이 좀 있었는데 네. 제 거품 논란도 그때부터 다시 일기 시작을 했고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고 당분간은 좀 완전 업황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조정이 생각보다는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불식을 시키면서 어제 6%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거기서 좀 해석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 HBM 시장에서의 이런 성장성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부분이구나. 거품은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 쪽이 좀 더 우세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SK 하이닉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퀄테스트 2분기까지 이제 한다라고 한 게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이틀도 안 남은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어요. 약속한 시간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번에 테스트를 통과하는 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쪽이 물론 이 테스트 자체가 통과를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쪽이 좀 더 있다 보니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당장은 독주 체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중론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이닉스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번에 HBM 쪽으로 물론 하이닉스 하면 HBM 쪽으로의 확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제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HBM 쪽으로 사업성들이 다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 쪽에 대한 생산을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삼성전자겠지만 네. 이런 지금 4달 5일 정도의 삼성전자 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HBM도 잘하고 디램 가격도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도 또 낸드 가격 2분기 때 지금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2분기 때 실적에 관한 부분 그리고 AI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를 박자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게 저는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DS 부문의 실적만 딱 놓고 봤을 때 많은 증권가에서는 이번엔 삼성전자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이게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맞아요, 어려워요. 이게 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정말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없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HBM이라는 이 키워드가 시장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힘이 있는 기업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견주어 봤을 때 삼성전자가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거에 대해서도 기대라는 단어를 좀 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 워트라든지 이런 소비장 기업들이 HBM 관련돼서 이제 국산한 기업들이 오늘 또 힘이 강해요. 이게 정부 반도체 패키징 투입한다라는 R&D 관련 뉴스랑도 연결고리가 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R&D를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제 첨단 산업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성능이 좀 좋은 반도체가 요즘 트렌드인데 거기서 정부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뻗어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정책적으로 지금 2,700억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이제 기대의 심이죠. 이게 직접적인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원론으로 우린 돌아가서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고 전공적이나 뭐 다른 레거시 쪽을 보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부분이 반도체 후공정이 되는 걸까요? 소부장단에서는? 지금은 최근 들어서 좀 전공정 쪽도 같이 많이 움직임이 살짝씩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반도체라는 이 섹터 안에서는 좀 같이 봐야,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공정이 좀 빠진다고 해서 후공정 쪽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게 결코 제가 하이닉스에 좀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시간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신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간적인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염두를 해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비중을 담지 않으시고 좀 천천히 들어가시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안 좋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동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약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저는 간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간다면 어디까지일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궁금하긴 한데 대략적으로 지금 증권사 컨센보다 높게 보시는지 일단 살짝 질문을 드려본다면요. 거기보다 높게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를 설정하는 게 엄청 쉽지 않죠. 근데 그렇죠. 오늘 이제 또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또 더 확장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30만 원? 까지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근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35만 원 선까지 네. 나왔는데 앞에 2자가 아니라 3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반도체 좀서 시간 많이 썼습니다. 본부장님께 딱 하나만 질문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벤트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요. 본부장님 저희 내일은 좀 더 흔들거림이 나올 수 있음에 아니면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가며 위로 아래로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후장 조금 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내일 27일인가요? 이제 네. 새벽에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반도체주들이 출렁일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시고요. 아니면 혹여라도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준다면은 또 다시 한번 또 반도체가 튀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바로 이 반도체 주요 관련주들의 어떤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날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에서 뭔가 이제 버블 우려를 잠재울 만한 예상치를 상회를 한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래도 다소 좀 더 좋게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워낙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경우는 반도체주를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혹여라도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반도체주의 주가가 출렁인다 하더라도 조금은 멀리 내다봤을 때 하반기까지도 내다봤을 때 전반적인 업황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고 지금은 이제 시선 자체가 실적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적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우려감보다도 어느 정도는 좀 단기간보다도 반도체 업황의 경우는 조금은 긴 시선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반도체에 대한 업종을 이제 비중을 늘리자라는 또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경우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한
한 차례 또 달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그 비중 자체를 늘린다기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실적주 안에서도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서서히 나와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반도체만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조금은 다른 업종들로 관심을 옮겨보시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실적주가 필요하긴 한데 너무 반도체만 바라보지 말자. 그러면 어디까지 범위 넓혀야 되는지 잠시 키워드 열어보면서 또 다른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실적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폭발적인 시세, 수급 쏠림은 나타납니다. 이제 테슬라의 자리를 리비안이 차지하게 되는 걸까요? 이지은 대표님, 에코캡이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뉴스에 따른 반응이 센 시장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인데 리비안 관련주 에코캡이 상한가가 유지가 되고 리비안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계속 좀 늘어나면서 오후장에서도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시장 상황 대표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수급이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꼬이기도 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물론 좋은 이슈일 수는 있긴 하지만 전 단발성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리비안 관련된 결국 셀 업체는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오전장이 좀 올리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도 또 힘을 못 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캡, 대원화성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 리비안이 상장할 때 관련주로 묶어서 전통적으로 좀 딱 떠오르는 그런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거나 이제 수혜 쪽으로 생각을 하면 HL 만도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이 재료 하나만으로 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고 일단 3분기 때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치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 하나기술에 대한 부분 약간 이렇게 정말 큰 대규모 수주가 나왔는데 취소가 되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2차 전지 업황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매에 대한 선호 심리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들은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지금 미국 쪽이 지난 전월 대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도 기대치에 부합할 뿐이지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미국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아 EV3가 이제 전기차 출시가 되는데 그 전기차가 그동안 이제 가장 전기차 하면은 불만이 있었던 게 가격 그리고 주행거리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좀 만족시키는 모델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행거리도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해서 인도네시아산이긴 하지만 주행거리를 대폭 늘렸고요. 또 가격도 4천만 원대로 다운을 시켜서 소비자들의 욕구 심리를 좀 깨울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판매가 좀 호조가 되고 흥행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이 안 좋은 이미지 좀 지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부터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다 보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지금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소재 관련주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실리콘 음극재 방금 말씀드린 기아 EV3에 또 탑재가 되는 부분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양극재 기업 가장 상승을 기다리겠지만 아직 양극재 기업에 대한 수익성이 좀 살아나는 구간은 오기에는 지금은 완전 하반기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좀 비슷하게 비중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리비안 관련주 같이 테마성이 아니라 조금 묵직한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도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모아가기에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만큼 긴지
투자자분들이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리비안 관련주는 단기적인 시세는 뭐 2, 3일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전기차 업황이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동안 못 갔던 셀업체, 양극재 업체들을 보신다 한다면 저는 뭐 3분기부터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3분기 때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투자를 해서 올해 안에 좀 좋은 그건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쯤에 제가 메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 여러 번 두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계속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3위에는 사실 저희가 화장품, 미용기기 쪽을 좀 묶어서 보려고 했는데요. 실적이랑 포커스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질지. 그런데 요즘 이게 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는 있는 상황. 그런데 하루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경 본부장이 오전만 하더라도 화장품이 좋았던 적이 꽤 있는데 요즘은 오후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앞서서 본 리비안 관련주가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수급을 뺏어섰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력 자체가 조금은 약해졌음을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뭔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워낙에 수출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매출 지속 증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은 과연 그동안의 상반기 때처럼 계속적으로 좀 달려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너무 그동안 너무나 강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러한 속도들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이 추가적으로 달려나간다 하더라도 이 상반기 동안에 이제 달려나간 만큼은 조금은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한 장중에서도 또 변동성을 나타내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나 조금 뭔가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들도 계속적으로 좀 옮겨 다니고 있고 너무나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분위기도 반영이 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경우는 전체적인 이 시선 자체가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하반기 때는 얼마만큼의 실적이 또 개선이 되느냐 아니면은 업황 자체가 더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일단은 환율이 또 고공행진을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화장품주도 마찬가지로 이 수출주로서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재의 경우 이제 K-뷰티에 대한 열풍이 쉽게는 뭐 사그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이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K-뷰티에 대한 시선들 그리고 관심들이 워낙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브랜드 업체들의 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출적인 면에서도 판매 증가율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추가적인 업황에 따른 기대감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기대감이 조금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의 상승 흐름을 하반기 때까지는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한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폭발력을 보여주는지 데이터 체크 필요할 듯합니다.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실적하면 빠지지 않는 키워드인데요. 전력설비, 계룡산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면 오늘은 대원전선까지 22% 전후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발 모멘텀이 나온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 대선 이슈도 있는데요. 전력이란 키워드가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재은 대표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기대를 가져도 되나요가 최근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치는 어떻습니까? 최근의 분위기가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이 좀 세게 나올 정도의 자리는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게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때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제 구리 선물 가격은 어쨌든 원자재이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커서 가격이 또 빠지면 그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번에 전선주들이 올라가는 건 좀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LS전선, 대한전선 이미 미국 쪽에 수주를 따낸 기업이고 이제 대원전선이 그거를 기를 받아서 또 테스트 지금 하고 있는데 통과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잘 잡힌다 전선 쪽에서 그러면 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 전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뭐 AI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네.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송배전망 이런 사업들에 뛰어들면서 저는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같이 열리면서 이제는 구리 선물 가격 원자재에 따른 이제 가격성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실제 수주를 따내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그림적으로 봤을 땐 더 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무리 여름철 수요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계적으로 여름 수요, 전력 수요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최첨단, 우리가 첨단 산업을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정부 측에서는 이거를 잘 받쳐주고 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AI가 결국엔 화두이다 보니까 여기서 키를 선두주자를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력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잘 공급하는 나라에 따라서 이 키포인트가 또 달라진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전력망에 대한 발의 이 부분을 이번에는 저는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 네.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수주로 이어지는 실적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매한가지긴 한데 묵직한 종목에 갈 정도까지 에너지가 있나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몸이 가벼운 중소형 단에서 그래도 기회를 노리는 게 맞다라고 보실까요? 이번에는 중소형단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우리가 뭐 좀 넓게 생각해서 변압기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변압기는 살짝은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지금 변압기 쪽은 미국의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여기까지 끌어올려졌을까야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코 지금 시장 2024년에서 결국에는 2026년, 9년 이때까지 계속 전력에 대해서는 부족한 수요가 이어질 거라는 부분이 있어서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주는 굉장히 크게 넓혀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증설도 하고 있어요. 이 큰 기업들 위주로 계속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이유는 전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단 종목들이 그동안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도화선을 이제 불을 터뜨려주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전력 관련된 종목들에게 훈풍이 불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를 준비했는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이게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투자를 그냥 시장 전체를 열어놓고 봤을 때 살짝 가다가 눌린 쪽에 지금 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게임주와 같이 정말 많이 눌린 쪽에서의 그 파급력에 기대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에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긴 기간이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오히려 실적에 따른 기대감이 얼마큼 나와주느냐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사실은 뭐 반도체주라든지 자동차주라든지 이렇게 주요 업종들만 많이 달려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외적으로는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가격 메리트들도 많이 좀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 달려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섣불리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자칫하면은 좀 높은 가격대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거를 좀 반대로 전략을 짜게 된다면은 차라리 어느 정도는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좀 차곡차곡 수익을 좀 높여 나간다면은 오히려 조금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투자 성향 자체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에 오히려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은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성향 차이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뭔가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오늘 게임 신작 이슈가 나오는 쪽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있나요? 있어요? 네. 사실 이제 게임주 한다면은 이 개별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작 그리고 신작에 따른 흥행 어느 정도의 소식이 나와 주어야 이 게임주들도 주가 움직이게 마련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게임주들 살펴본다면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하반기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주요 게임사들마다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 자체적으로도 회복세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하락해왔었던 게임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장의 경우는 전반적인 이 게임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된다면은 특히나 게임주의 경우는 이 개별적인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개별 이슈가 특히나 더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게임주에 대해서 기대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대여로 이제 꼽혀지고 있는 IPO 대여로 꼽혀지고 있는 시프트업도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역시나 게임주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부터는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하락이 되었었던 게임주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반기에는 어떤 신작이 나올 것인지 이 신작에 대해서는 또 어떤 관심들이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요. 각각 게임주마다 개별적인 이슈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짧게요. 게임주 워낙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시세를 어느 정도 줄 때 챙기는 전략으로 짧게 그러면서 다시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챙기는 전략은 염두하고 봐야 되는 게 이 섹터일까요,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주의 경우는 뭔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은 약간은 기대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슈마다 주가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감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너무 게임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도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빠져나오는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시장 자체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주를 공략하실 때에는 조금은 개별적인 이슈에 반응을 할 때 좀 짧게 나오시는 전략이 더욱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섹터에 따른 맞춤 전략까지 제시를 받아봤습니다. 올제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